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5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우리가 코드 넘버 6 강좌라고 해서 코드 넘버 3 강좌에 대한 부록 겸으로 해서 스페셜 에디션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해설 강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학생 A가 작성한 캠핑 준비물 목록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죠.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에 해당하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되고요. 설탕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습니다.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의 예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탐구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속 결합 물질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옳은 가설이죠.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 이온 결합 물질은 없습니다.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 X와 이온 결합 물질 Y를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무 전기 전도성 유무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은 그냥 X와 Y 대응만 시키라고 되어 있네요. X에는 금속, Y에는 이온 결합 물질이 들어가면 되고, 간단한 거죠. 지금 구리가 금속이고요. LiF 형태로 플로리나 리튬이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합니다.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AB2 그리고 B2가 반응해서 A2, B5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개수는 복잡해 보이는 걸 간단하게 1로 두고요. A가 2개인 거니까 2가 붙고, B가 5개여야 되는데 4개가 있으니까 B2를 고려하면 2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정확한 개수를 찾을 때는 분수 형태의 자료를요, 정수가 되도록 2배 해주면 될 것 같고, 양적인 관계만 다룰 때는 비율만 필요한 거니까 그냥 4대 1대 2를 지켜서 판단해주면 되겠죠. 용기에 AB2 3몰과 B2 2몰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의 상황을 묻고 있고, 4대 1로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 AB2가 4만큼 반응했을 때 B2는 1만큼 반응하는 거고요. 남은 반응물의 양은 B2가 1몰 남는 거고, 생성된 A2, B5의 경우에는 4대 1대 2인 거니까 4일 반응했다면 이만큼 생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모에 2가 들어가고 분자에 1이 들어가면서 2분의 1,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4번은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빠르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수소가 있고 가운데 2개의 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건 산소가 됩니다. H2O에 해당하는 거고요. W는 H라고 나왔고 X는 산소라고 나온 상태에서 중간에 Y의 경우에는 결합을 3개 하면서 비공유 활성을 고려하면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질소에 해당합니다. ZX2라고 되어 있는데 X는 산소라고 구한 거고요. 지금 양쪽으로 이중결합 2개가 붙으면서 결합선 4개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이주기 원소는 탄소에 해당하겠죠. W2X가 무극성 분자냐라 물어봤는데, H2O는 중심원자 산소의 비공유활성이 들어가는 구분형 구조예요. 극성 분자에 해당하고요. X가 부분적인 음전할 띠는 거냐? X가 산소로 전기음 송도가 상대적으로 큰 거죠. 전기음 송도가 상대적으로 큰 쪽에서 부분적인 음전할 띠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결합각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원자인 질소의 비공유활성이 들어가면서 WIX는 구분형이고요. 지금 ZX2의 CO2는 SN2 기반의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인 ZX2에서가 더 큰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되죠.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5번은 서로 다른 질량의 물이 담긴 비커 가하나에 Ag의 고체 설탕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는 T1일 때, 나에서는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고, T1에서 동적평형, T2에서 동적평형입니다. 녹지 않고 남은 고체 설탕의 질량은 동적평형에 도달하기까지는 설탕이 계속 녹을 테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을 테고, 동적평형 이후로는 유지가 돼야 되죠. 나에서는 T2에서 동적평형인 거니까 이렇게 줄어들다가 T2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X가 B냐라고 물어봤는데 X와 B는 같은 게 맞고요. 니은번 T1일 때 나에서 설탕이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냐라고 물어봤지만, 이렇게 특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안 되죠.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고 겉으로 용해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큰 것뿐이지 석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오개념이에요. T2일 때를 기준으로 용해와 석출 속도의 비를 묻고 있는데, T2에서는 가도 나도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같아지면서 둘 다 1인 거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 6번 보시면 원소 X와 염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구성 이온이 X2 플러스와 Cl-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 XCl2 형태로 들어갔을 테고요. 1몰에 들어있는 이온의 양인 건데 XCl2 형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1몰당 양이온 1몰, 음이온 2몰에 총 3몰의 전체 이온의 양이 나오겠죠. A는 3으로 구해진 상황이고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양이 46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성의 이온결합 물질인 거니까 그냥 원자 번호를 통해서 전자수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염소는 17번. 그러면 염소가 화합물 1몰당 2몰이 들어가면서 17번인 걸 고려하면 염소 원자 하나당 전자가 17개. 그럼 1몰당 17몰이었으니까 전체 2몰인 걸 고려하면 34몰입니다. 46에서 34를 빼주게 되면 12가 남는데 이 12가 중성의 X에서 나온 거죠. 1몰당 12몰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성의 X를 기준으로는 원자 번호가 12번인 마그네슘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물론 이온을 통해서 고려하셔도 돼요. 지금 이온을 통해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Cl- 형태가 되면서 17번에 하나를 얻었으니까요. Cl-는 이온 한 개당 전자는 18개가 되는 거고 1몰당은 전자가 18몰입니다. 그럼 화합물 1몰에 Cl-2몰인 거니까 36몰이 있는 거죠. 그럼 전자를 46에서 만약에 36을 빼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10이 나올 텐데 이온으로 계산했으니까 X2 플러스 기준으로 10인 거예요. X2 플러스에서 10이라고 했을 때는 중성의 X 기준으로 12가 되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을 대응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X는 마그네슘이 되고요. A는 3인 게 맞고 마그네슘은 금속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성이나 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니은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7번은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다중결합 표시를 해보면 탄소는 결합선 4개를 가지면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니까요. 플로린과 단일결합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 3중결합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나머지 산소는 결합선 2개가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질소도 결합선 3개를 가지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단일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나와 다에선요. 기억번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원소 간 결합이 있으면서 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물론 탄소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습니다. 나에 3중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봤지만 가에 3중결합이 있고 나에는 단일결합만 있는 상황이고요. 디귿번 공유 전자쌍 수를 물어봤는데 결합선 수를 세주면 되죠. 다에서는 결합선 5개 기준으로 공유 전자쌍 5쌍이고요. 가에도 결합선 5개를 기준으로 공유 전자쌍 수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가와 다에서 같다로 들어가야 되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됐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문제 보시면 발학상태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N값이 주양자수고 ML이 자기양자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네온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후보군은 1s, 2s, 2p까지 고려할 수 있고요. N값은 1 또는 2인 건데 가나가 지금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와 나는 N값이 2인 거고 다가 1인 거네요. 일자리는 1s밖에 없는 거니까 1s는 바로 대응을 시킬게요. 다가 1s에 해당하는 거고 가와 나는 어쨌든 주양자수가 2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N 플러스 ML 값을 가와 다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N 플러스 ML 값은 다는 1s로 확정인 거니까요. 1 플러스 0이 되면서 1인 거고 그럼 가에서도 1이 나와야 됩니다. ES와 EP 중에서 ES는 N 플러스 ML 값이 ML이 0이 되면서 2가 되니까요.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는 ES가 아니라 EP여야 되고 1이 나오기 위해선 N값이 2인 거니까 ML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EP 중에서 ML 값 마이너스 1짜리로 대응이 되네요. ML 값의 합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S오비탈은 ML 값이 0이고요. EP로 지금 가에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나에서 ML 값이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1의 ML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P오비탈 지금 EP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나다가 다 이렇게 대응이 됐네요. 기억번 나의 ML 값이 플러스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다는 1s가 맞습니다. 방위양자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는 P오비탈인 거니까 1인 거고 다는 S오비탈로 0이에요.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갔고 전체가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니은디귿 전체 맞는 보기로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9번 문제 보시면 X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개수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진 자료를 보면 화학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산화수를 매기면서 시작해 볼게요. X의 산화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는 플러스 6이 되고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질소는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이네요. X를 놓고 보면 산화수가 8만큼 증가한 상황이고요. 질소를 놓고 보면 산화수가 3만큼 감소한 상황입니다. 전자의 이동을 맞춰가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24전자 반응으로 맞춰주면 되고 X는 3개 움직이도록 해주고 질소는 8개 움직이도록 해주면 되네요. X가 3개 움직이도록 A에는 3이 들어갈 테고요. 질소가 8개가 되도록 지금은 B자리에 8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산소의 개수를 맞추면서 시작하셔도 되고 뭐 전하균형도 괜찮고 매번 강조하지만 산화하는 반응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의 이동, 전하균형 이 3개를 다 맞추는 거고요. 보통은 2를 이용해서 맞춰놓고 나머지 하나를 검산용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는 산소를 이용해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전하균형을 검산용으로 쓰셔도 되고 전하균형으로 시작해서 산소나 수소를 검산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전하균형으로 해볼게요. 생성물 쪽이 마이너스 6이죠. 이미 마이너스 6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8이라면 여기에 플러스 8이 필요합니다. C자리에는 그러면 8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수소가 8개인 거니까 8개를 맞추도록 4가 들어가고 그럼 개수는 맞춰져 있는데 산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산소를 검산해보면 산소가 생성물 쪽에 12개 또 12개를 더하면 24개인데요. 전체 24개를 반응물 쪽에서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검산이 됐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A는 3이 됐고요. B는 8이 됐고 D는 4가 됐습니다. 3분의 12가 되면서 4로 정리가 되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 문제 보시면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보통은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표시하면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2주기의 오른쪽, 3주기의 왼쪽으로 그냥 이 자체가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풀어볼게요. 비금속 3개와 금속 2개 중에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홀전자수의 합이 5라고 되어 있네요. 홀전자수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질소부터 시작해서 3이 1이 되고 나트륨, 마그네슘은 1, 0이 됩니다. 더해서 3개를 더해서 5개가 돼야 되는데 질소에 해당하는 3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도 5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질소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둘이 누가 들어갔냐의 문제고요. 아래쪽 정보를 좀 더 볼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X부터 Z 중에서 Y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면서 지금 비금속 둘보다는 금속 둘보다는 비금속 셋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상황입니다. Y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Y는 그러면 금속일 수는 없고요. 비금속 중에 골라야 되는 거죠. Y가 비금속인 상황에서 아래쪽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Y가 비금속이라면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죠. 그럼 가 쪽이 이온 반지름이 되고 나 쪽이 원자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온 반지름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Y뿐만 아니라 Z도 있으니까 Y와 Z가 둘 다 비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비금속인 가운데 지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다 마찬가지인데 같은 비금속끼리 같은 주기에서 비교할 때는 원자나 이온 반지름이 다 오른쪽으로 할수록 작아지게 돼요. Y보다 Z가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애인데 오른쪽에 있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또 왼쪽에 있는 Y가 큰 거니까요. 이온화 에너지 예외 구간에 해당하는 15족, 16족 지금 질소와 산소가 들어간 상황이죠. 바로 대응을 시켜볼게요. 그럼 Y가 질소가 되고 Z가 산소가 되고요. 홀전자 수는 3과 2가 되면서 이미 5가 됐으니까 홀전자 수가 0이어야 되고요. 홀전자 수가 0인 게 지금 마그네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검산도 되는 건 마그네슘은 금속인 거니까요.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양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런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고 검산까지 해줄 수 있네요. 기억번에 가가 이온 반지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가는 이온 반지름에 해당하고요. X는 나트륨이 아니라 마그네슘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네요. 전김 성도를 Y와 Z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Z, 즉 산소에서가 더 큰 거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실린더 가하나에 들어있는 T도씨 1기압의 기체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압력 일정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가하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압력이 일정할 때 밀도는 분자량과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혼합기체 상황에 대해서는 평균 분자량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왼쪽에서는 지금 평균 분자량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종류의 기체인 거니까요. 이 기체의 분자량을 고려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원자량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동위원소 관련 문제군요. 어쨌든 다 더해서 비교해보면
12, 16, 18을 더했을 때 28에 18을 더해주면 46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상황에서도 분자량은 46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동위원소 상황이긴 하지만 둘 다 CO2네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평균적으로 분자량이 46짜리 CO2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피가 2배이기 때문에 몰수로 2배여야 되는 상황인데, 분자량이 46인데 23g인 거니까 23g이라면 얘는 0.5몰이죠. 지금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왼쪽에서 몰수가 0.5몰, 부피가 2배이기 때문에 몰수가 2배가 되면서 여기는 CO2가 평균적으로 분자량 46짜리가 1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중성자의 양인데, 중성자의 양이라면 지금 CO2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를 고려하면 원자 번호의 합이자 양성자 수의 합이 6과 산소는 2개인 거니까 16을 더해주면 22예요.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CO2는 평균적으로 원자 번호의 합이자 양성자 수의 합이 22, 그때 질량수이자 평균 질량수이자 평균 분자량이 46짜리인데, 사실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중성자 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의 합에 해당하는 이 원자 번호의 합을 빼주면 되죠. 둘 사이의 차가 24이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들어있는 기체는 평균적으로 분자 한 개당 중성자 수가 23입니다. 한 개당 24이기 때문에 1몰이면 중성자의 양이 23몰이에요. 약간 애매했던 건 그냥 오른쪽 상황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정보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밀도가 같다라고 하길래 왼쪽이 분자량이 46이면 오른쪽도 평균적으로 46짜리 분자량의 CO2가 들어있다. 근데 평균 분자량이 46에 어차피 원자 번호의 합, 동위원소와 무관하게 22로 정해져 있죠. 그럼 분자 한 개당 평균적으로 중성자 수가 24인 건데, 그런 분자가 1몰이기 때문에 중성자의 양도 23몰이라고 그대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기억, 니은, 디귿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면 얘네들이 각각 몇 몰이냐, 뭐 질량은 몇이냐, 뭐 이런 것들은 물을 수는 있었겠죠.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답은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위쪽의 CO2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32와 11을 더해주면 44짜리고요. 아래쪽 CO2의 경우에는 36과 11을 더해주면 분자량이 48짜리입니다. 44와 48인데 평균 분자량 46이 나오려면 1대1 내분점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각각 0.5몰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도 0.5몰이고 얘도 0.5몰인 상황이고, 문제에서 만약에 질량까지 물었다면 0.5몰에 44인 거니까 여기서는 22g, 여기는 24g이 들어가면서 각각의 질량이나 몰수까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묻진 않았네요. 처음에 그냥 평균 분자량을 활용해서 중성자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번에 6평 문제들이 워낙에 쉽게 출제가 됐죠. 1, 2페이지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금속 A와 B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실험 과정을 보면 A이온이 들어있는 수액 Vml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해 수액에 비금속 Wg을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고, 이어지는 실험이네요. 나의 수액에 비금속을 2분의 1 Wg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성의 금속을 넣고 있으니까요, 양자나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험 결과를 보면 나와 다 과정에서 A이온이 기역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기역은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산화제와 환원제 중에서 골라주는 거고요. A이온은 A로 석출되면서 환원을 할 테니까 자신이 환원했다면 산화제로 작용한 거죠. 지금 산화제로 들어가는 게 1번과 2번에 있으니까요. 1, 2번 중에서 답을 내주면 되고 N값만 찾아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N값은 추가로 이어지는 자료를 보면 B가 모두 B이온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B이온의 전하량을 N으로 준 거네요. 전하량을 찾아주면 되는 상황이고, 각 과정 후에 수액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전하의 총합이 양이온 종류와 양이온수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양전하 총합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지금 나와 다에서 A이온이 남아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지금 A이온과 금속 B와의 반응인데 반응이 완결된 상황에서도 계속 A이온이 남아있다는 건 A이온이 남고 금속 B가 한계 반응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B가 모두 소모되면서 반응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B가 모두 B이온이 됐을 텐데 질량으로 지금 2대 1이에요. 그럼 이 질량으로 2대 1인 게 몰수로도 2대 1인 거고요. 그럼 나에서 이 상대값을 그대로 써주면 B가 이만큼 반응해서 B이온이 이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다에서도 B가 한 개 반응물로 1만큼 더 반응해서 B이온이 1만큼 추가로 더 생긴 겁니다. 그럼 B이온의 양은 3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양이온수 비율을 보면 다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B이온을 3이라고 주면 A이온의 양도 3이 돼야 돼요. 나에서는 1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A쪽이 3배라면 6, B쪽이 3배라면 3분의 2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서 다로 넘어가면서 A이온은 소모가 되고 있죠. 처음에 A이온이 있었고 반응하면서 A이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3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A쪽이 3배로 들어가면서 이 자리가 6이라고 들어가야지만 A이온이 감소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량도 해결이 됐네요. A이온 3개가 줄었죠? 그럼 양전하로는 3이 줄었어요. 근데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가 되려면 B를 통해서 3만큼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B이온은 1개가 들었기 때문에 3만큼 늘리기 위해선 전하량이 3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산 차원에서 양전하의 총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플러스 6과 플러스 6, 플러스 12가 돼요. 플러스 3과 플러스 9, 마찬가지로 플러스 12가 되죠. 검산까지 한번 해줬습니다. N값은 3이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3번 문제 보시면 A수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액 파트 문제인 것 같죠? A몰농도 A수액의 밀도를 D g/ml라고 제시하고 있고 실험 과정 아래쪽을 먼저 보게 되는데 구하라는 건 W고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니까 D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실전에서는 지금 D를 소거했을 때 숫자들이 50, 75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D에 1 대입하고 간단하게 풀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D를 살려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밀도를 D g/ml라고 두지 않고 그냥 1 g/ml라고 두면서 1로 둔 상태에서 아래쪽 숫자들로 그러니까 W를 구했을 때 D에 1 대입한 상태면 W가 D를 포함하지 않고 숫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숫자로 다 구별이 되니까 숫자들을 통해서만 W를 구해서 답을 내주셔도 괜찮은 문제예요. 저는 그래도 해설을 해야 되니까 D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T도시에서 A 10g을 모두 물에 녹여서 A 수액 100ml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0ml에 A가 10g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50ml만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네요. 그럼 100ml에 10g이었으니까 50ml에는 5g 들어있는 상태가 될 테고요. 물을 넣어서 A몰 농도의 250ml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몰 농도의 250ml면 250A 밀리몰에 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A는 5g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하나 준 거죠. 이 5g에 해당하는 게 밀리몰 단위로 250A 밀리몰이라는 거 알려준 거고요. 또 A몰 농도 A수액의 밀도가 D였으니까요. 250ml를 만든 거이자 밀도는 부피랑 곱해주면 질량이 되죠. 250dg을 만든 겁니다. 250dg을 만들어서 그 중에 Wg만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Wg에 A를 18g 모두 녹이고 물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2A 몰농도의 500ml가 됐고요. 2A 몰농도의 500ml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둘을 곱해주면 1000A 밀리몰이 되는 거고요. 위쪽에 250A 밀리몰이 5g이었기 때문에 1000A 밀리몰이라고 했을 때는 4배의 양인 거니까 질량으로도 4배가 되겠죠. 20g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A의 양은 20g인데 지금 A 18g을 추가로 더해준 거니까 이 A 수액 Wg 안에 들어있는 A의 양이 2g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2g, 18g을 더해서 20g을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위쪽에 나에서 만든 A 수액은 처음에 A의 양이 5g이었죠. 물을 넣었으니까 A 5g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 5g이 A몰 농도 A 수액 250dg에 들어있었습니다. 잘 쫓아오시면 250dg의 A 수액 안에 A가 5g 들어있었는데요. Wg을 취했더니 A가 2g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이 5g과 2g을 잘 쫓아오면서 A의 양이 5분의 2배가 되려면 수액의 양도 전체 중에서 5분의 2만 잘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배가 되도록 250D 기준으로 5분의 2배, 0.4배 해주게 되면 W 자리는 100D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W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W는 100D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4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설명과 2주기 조건을 줬네요.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양자수 관련 설명이 이어지고 있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M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등장했던 자료죠.
이주기라면 ES의 전자가 들어가는 리튬, 베릴륨까지는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 ES가 돼요. 그래서 ES 전자수를 대응시키는 거고요. EP로 넘어가게 되면 ES보다 EP가 n 플러스 L 값이 크기 때문에 기역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EP 전자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주기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열을 해보면 기역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 2로 시작해서 이제 EP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EP 전자수 1, 2, 3, 4, 5, 6의 형태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많이 했던 거죠. 나열하지 않고도 사실 풀이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쓴 김에 써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경우에는 2, 2로 시작해서 3, 4, 5로 늘었다가 5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5로 들어가는 이 자리는 바로 대응이 되죠. 지금 5로 들어가는 상황은 플루오린 자리고요. Z를 플루오린으로 바로 대응시킬 수 있고 플루오린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가 됩니다. B 자리는 5로 들어가죠. 5로 B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도 5가 되면서 5에 해당하는 건 이 넷이에요. 지금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Y의 경우에는 지금 2A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당연히 전자수 정수로 들어갈 테니까요. 짝수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짝수로 들어가는 게 4와 6. 지금 5가 되면서 이 5를 맞추면서 3, 4, 5, 6 중에서 짝수는 4와 6 정도인데 6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이 자리가 6이면 여기가 6이 되는데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지금 6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이 아니라 4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는 4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럼 A가 2인 거고 이 자리가 4인 거죠. 4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산소인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개인 건 탄소인 거죠. 저는 쓰다 보니까 그냥 나열을 했는데 사실 나열하지 않고도 그냥 머릿속으로 대응을 시키면서도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A가 2고 B가 5인 거니까요. 더해주면 7이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수용액 가와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가와나의 pH합은 14라고 주어져 있네요. 보통 한 수용액에서 pH와 pOH를 더해주면 14가 되죠. 근데 지금은 가와나에 대해서 pH끼리 더했을 때 14다. 어쨌든 더해서 14라는 거 우리가 그러면 보통 기준을 7로 잡죠. pH와 pOH를 더해서 14일 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이 되셨을 테고요. 어쨌든 가와나는 pH를 더해서 14인데 아래쪽 자료를 보니까 H 플러스의 몰수에 대해서 일단 조건을 줬어요. 가가나의 10배라는 걸 줬고 다시 한번 부피에 대한 정보도 줬네요. 가가나의 100배라고 줬습니다. 그럼 진짜 주고 싶은 건 몰수에 대한 정보, 부피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몰농도에 대한 정보죠. 실전에선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몰수론, 그러니까 가를 주어로 잡았을 때 몰수론 10배인데 부피론 100배가 됐죠. 그럼 몰농도는 몰수에는 비례하고 부피엔 반비례해요. 몰수가 10배인 건 몰농도의 10배로 기여하지만 부피가 100배인 건 몰농도엔 100분의 1로 기여합니다. 그럼 가 쪽에서가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즉 수소이온 농도가 가 쪽에서가 10분의 1배라는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배면 pH론 1 큰 거죠. 실전에서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가 쪽에서가 수소이온 농도가 10분의 1배. 그럼 pH는 1만큼 가와나가 차이가 나고 가 쪽이 1만큼 큰 겁니다. 이런 게 잘 되면 가에서가 pH가 1 커야 돼요. 근데 지금 더해서 14다. 그러면 둘이 차이가 안 날 때는 둘 다 7이었겠죠. 근데 1 차이를 벌리려면 7에서 한쪽이 n만큼 커지면 다른 쪽은 7에서 n만큼 작아져야지만 더한 값이 14로 유지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리셨으면 안 돼요. pH와 pOH에 대해 생각할 때 7을 기준으로 해서 더해서 14가 되려면 한쪽이 n만큼 커지게 되면 다른 쪽은 n만큼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7 플러스 n, 7 마이너스 n을 가지고 pH, pOH 대응을 시켰던 것처럼요.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2n만큼 벌어지게 되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도 실전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pH는 1 차이 나면서 가 쪽이 큰 거예요. 근데 가와 나 사이에 pH 간격이 1만큼 차이가 나려면 둘 다 7일 때는 차이가 없었을 테고요. 1만큼 차이를 벌리려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그 중에서 가 쪽이 큰 상황이었으니까 가 쪽이 pH는 7.5로 들어가게 되고 나 쪽이 pH가 6.5로 들어가게 되면 pH 1 차이 나면서도 더해서 14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 pH와 pOH를 가지고 하던 계산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H가 나오면 문제가 풀린 거겠죠. 가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가는 pH가 7보다 커지면서 염기성인 상황이고요. 25도씨 기준으로는 pH 7이 기준이죠. 가와 나의 pH는 3대4의 비율을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7.5와 6.5인 거니까 4대3 비율을 갖지 않고 있는 거고요.
몰수에 대해서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요. 매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는 겁니다.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요.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게 되고, 가에서는 수소이온에 대한 거니까 pH를 먼저 쓰게 되죠. pH는 7.5 기준이고요. 나에서는 수산화이온인 거니까 POH를 쓰게 되는데, pH가 6.5인 거니까 POH는 7.5예요. 보통은 이제 pH, POH를 쓴 다음에 여기서 n만큼 차이가 나면 농도는 10의 n승배만큼 차이가 나고 P스케일은 작은 쪽이 고농도다, 뭐 이런 걸 활용해가면서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 pH, POH를 쓰고 보니까 같죠? 그러면 농도는 같다는 얘기고요. 농도가 같다라면 결국 몰수를 결정하는 건 부피로 몇 배인지를 보면 되는데, 항상 분자가 주어. 가 쪽에서가 부피가 100배인 거니까 몰수로도 100배가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문제 보시면 원자 X부터 Z의 재N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A와 B에 대해서는 2차와 3차 중에서 대응을 시키라고 되어 있고요. 간단한 문제네요. X부터 Z에 대해서 베릴륨, 붕소, 탄소 2주기에 2족, 13족, 14족으로 원자 번호가 연속한 세 원소를 후보군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와 B에 대해서는 2차 또는 3차였는데 1차에 비해서 몇 배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원소에서든지 간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니까요. 1차에 비해서 몇 배냐, 여기 2차 또는 3차가 들어가는데 X를 보든 Y를 보든 Z를 보든 어쨌든 아래쪽이 지금 큰 상황이죠. 그러면 이 큰 쪽이 무조건 3차여겠죠. 그래서 1차에 비해서 몇 배냐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뭐 X를 본다면 A가 들어갔을 때 A에 대해서는 2배였는데요. 아래쪽은 뭐 16.5배잖아요. 그럼 1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3차 쪽이겠죠. 그건 뭐 Y에서도 마찬가지고 Z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와 3차에 대해서는 대응을 시켰고요. 제시된 자료들 중에서는 지금 2족, 13족, 14족인데 베릴륨이 2족이 되면서 원자과 전자가 2개죠. 그래서 3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급격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수치들 중에서는 여기가 특별했죠. 지금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에서 급격한 증가를 하게 되는데 1차에 비해서 3차가 매우 큰 값을, 큰 비율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게 X고요. 그럼 X가 베릴륨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베릴륨을 찾고 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자료 중에 하나가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이죠. 워낙에 자주 나와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1, 2차 이온화 에너지 비율은 보통 1족이 끼어 있다라고 해주면 당연히 1족이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1족이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 1족을 제외하고 물을 때는 2, 13, 14에서 묻거나 아니면 15, 16, 17 중에서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2, 13, 14에서는 13족이 큰 거고 15, 16, 17에서는 16족이 큰 거다. 정말로 지겹도록 정리했던 거고요. 그래서 1, 2차 이온화 에너지 비율은 베릴륨을 찾고 나면 붕소, 탄소가 남는데 뭐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13, 14족의 비교인 거니까 큰 쪽에서가 13족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붕소인 거고 이 자리가 지금 탄소로 대응이 됩니다.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래도 복습차원을 생각해 보자면 이 부등호는 뭐 2족, 13족, 14족이라면 1차는 13족이 제일 작고요. 즉 분모는 제일 작고 2차는 13족이 제일 큰 거죠. 그건 15, 16, 17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중에선 16쪽이 1차는 제일 작고 2차는 제일 크기 때문에 1, 2차 이온화 에너지 비율을 물어봤을 때 1쪽이 끼어 있다면 1쪽은 급격한 증가로 가장 커지고 나머지는 이 셋 중에선 얘가 크다. 나머지 이 셋 중에선 얘가 크다. 뭐 이런 내용들 워낙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렸어요. 대응이 잘 됐고요. 묻는 것들 정리해 보면 Y는 붕소가 아니라 탄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X와 Y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죠. Y, 즉 탄소에서가 베릴륨보다 크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 Z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1차 이온화 에너지는 13, 14족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큰 거예요. Z가 가장 큰 게 아니라 Y에서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페이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1, 2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거 같고요. 간단하게 풀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칠판 정리하고요. 이어서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아세트산 수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세트산 수액에 대한 거니까 용질이 아세트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발문이 특이하게 주어졌네요.
실험 과정과 결과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항상 아래쪽에 먼저 눈이 가야 돼요.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 V가 Aml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과정 후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Na+,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가 0.08 몰농도, 그리고 가해 수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 즉 아세트산의 질량이 Xg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린 아세트산의 질량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아세트산의 질량을 가수액의 질량과 연계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형태의 자료가 아래쪽에 주어질 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죠. 특히나 식초의 질량도 이렇게 100g을 주는 게 아니라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초 1g당 자료가 주어지면 우리가 1g당 자료가 단위 질량당 자료고요. 이 단위 질량당 자료는 질량과 곱했을 때 질량이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분자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식초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을 뭐 Xg 이런 식으로 주면 그 자료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식초의 질량으로 나눈 자료고, 그러니까 여기에 식초의 질량을 곱해서 식초의 질량 약분시키면서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자료 정리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가해 수액 100g당 아세트산을 Xg이라고 줬는데 이 100g과 Xg을 그대로 이용해서 비례식을 활용해서 자료 정리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1g당 자료로 정리했을 때가 조금 더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1g당 자료라고 했을 때 그냥 가해 수액 100g을 1g으로 바꿔주면 그냥 100분의 1배인 거니까 아세트산의 질량도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되고, 특히나 아세트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리몰로 정리하면서 밀리그램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Xg이라면 1000X 밀리그램이고요. 100분의 1배를 해주면 10X 밀리그램이 되면서 뭐 자료 정리하는데도 복잡하지 않죠. 100g당 Xg보다는 가해 수액 1g 기준으로 아세트산은 10X 밀리그램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한 문제고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실험 과정을 다시 읽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도 눈에 보이는 거죠. 결국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가수액 1g당 자료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수액의 전체 질량을 곱해서 가수액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문제를 읽을 때 가의 수액에 대해서 질량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니까요. 버퍼링 없이 문제를 또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시선이 온 김에 또 구하라는 것까지 읽고 넘어가야 돼요. 구하라는 게 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D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쪽의 문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D를 소거했을 때 2, 3번도 그렇고 4, 5번도 그렇고 숫자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요. 이럴 때는 D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D를 살려서 정석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실험 과정 읽어가면서 자료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25도씨 기준으로 밀도가 D g/ml인 아세트산 수액을 준비했는데 그런 가해 수액이 10ml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료를 기다렸던 거죠. 가해 수액에 대해서 질량이 필요한데 밀도와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곱해주면 10dg이 됩니다. 이런 가해 수액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1g당 10x m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1g당 자료에 가수액의 전체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둘을 곱해주게 되면 10d에 10x를 곱해서 가해 수액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밀리그램 단위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엔 기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하는 거죠.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밀리몰 단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실제 실험에 사용한 비율이 있을 테고, 이렇게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구하면 이 값이 중하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밀리몰 단위 몰수와 같다라고 해서 등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실험을 보면 이렇게 가해 수액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50ml 수액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만든 수액의 20ml만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즉 5분의 2만 가지고 실험하고 있으니까 사용한 비율은 5분의 2가 되는 거고요. NaOH나 KOH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0.1몰 농도의 NaOH로 적정했고 중하점까지 Aml가 들어갔으니까 0.1A 밀리몰이 중하점까지 사용된 NaOH의 몰수입니다.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식정리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문제에선 여기서 X를 구하라고 하면 D와 A를 이용해서 나타내도록 보기들이 배열이 됐을 텐데요. 지금은 X를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빠져 있죠. D만 남겨져 있으니까요.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쪽에 다과정 후, 즉 적정이 끝난 중하점까지 들어갔을 때 Na+의 몰농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Na+의 몰농도를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은 수능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특강과 연계된 수능특강을 반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a+의 몰농도가 0.08몰 농도가 되는데 원래 Na+는 구경꾼으로 0.1몰 농도였거든요.
그래서 다과정 후라고 했으니까 다과정에서 NaOH는 지금 A ml가 사용이 됐으니까요. 0.1몰 농도로 A ml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20ml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0.08로 준 겁니다. 그 중에 지금 Na 플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Na 플러스는 중화 반응에서는 구경꾼이죠. 그러면 Na 플러스 입장에선 원래 A ml에 있던 양과 20ml를 더했을 때의 양이, 즉 몰수가 둘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사실 중화 반응에서 계산을 많이 하죠. 우리가 구경꾼에 초점을 맞출 때 몰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구경꾼의 농도가 바뀐다라는 건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부피에 반비례해서 몰 농도가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복잡하게 여기서 만약에 뭐 정석대로 그냥 방정식으로 풀이한다고 했을 때는 Na 플러스의 몰 농도가 0.08몰 농도라고 했을 때요. 이 값이 몰수로는 0.1A가 되고 부피는 A 플러스 20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정리해서 답을 내도 돼요. 물론 뭐 간단한 식이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연습은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경꾼은 몰수는 일정한 가운데 합해지면서 부피가 늘어났을 테고 그 부피의 역수배로 그냥 몰농도가 희석이 된 거다. 이런 상황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 몰농도가 0.1에서 0.08이 됐다는 건 농도가 5분의 4배가 됐다는 거고요. 그럼 부피는 NaOH 입장에선 20ml가 더해지면서 4분의 5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분의 5배로 늘기 위해선 원래 있던 1배를 제외하곤 4분의 1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 4분의 1만큼이 더해져야지만 1에 4분의 1을 더해서 4분의 5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거에 4분의 1이 20이란 얘기니까 이 A가 80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리고 간단하게 검사를 해도 80에 20이 더해져야지만 원래 80에서 20을 더해서 100이 되면서 부피는 4분의 5배, 농도는 5분의 4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A는 80이라고 구했고요. A에 80을 대입하면 이 자리가 8이 되는 거고 X를 구하기 위해서 좀 약분을 해볼게요. 위쪽에 100을 아래쪽에 300과 약분하면서 3을 남기고요. 2와 8은 약분해주면 4가 되네요. 그러면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숫자로는 넘어가면 12가 되고요. D는 넘어가서 분모로 들어갈 테니까 X는 D분의 12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죠. 처음 시작은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처음에 A2, B4가 Wg이 있었고요. 여기에 AX, BEX를 Wg 첨가했고 다시 2Wg만큼 A의 Y, B의 X라고 되어 있는 이런 화학식을 갖는 기체를 2Wg 첨가했고요.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의 B를 주고 있네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를 풀이할 때는 자료가 주어지면 이 자료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료 이외에 출제자가 진짜로 주고 싶은 자료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1g당 자료는 17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자료네요. 1g당 자료라고 했을 땐 단위 질량당 자료라고 읽으면서요. 지금 1g당 A 원자수 자료를 줬잖아요. 그럼 A 원자수를 기체의 질량으로 나눈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빨리 기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기체의 질량이 약분되면서 A 원자수에 대한 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위 질량당 자료와 질량 자료가 함께 보이면 둘을 곱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자료의 형태를 보니까 질량에 대해서는 비율 관계를 정확히 주고 있어요. W, 2W, 4W로 주고 있고 특히나 나와 다에 대해서는 2W와 4W로 1대2죠. 그 1대2에 해당하는 걸 단위 질량당 A 원자수에 곱해주게 되면요. 여기 1, 여기 2를 곱해주면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여기도 비율로 곱해준 거예요. 약분해주면 8대15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8대15가 지금 A 원자수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g당 A 원자수 B, 즉 단위 질량당 A 원자수의 질량을 곱해서 A 원자수에 대한 자료로 바꾼 거고요. 이 A 원자수가 나와 다해서 8대15라는 걸 찾은 거죠. 이거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준 건 부피예요. 부피는 당연히 분자수에 대한 자료를 주는 거고 분자수는 처음에 2에서 시작해서요. 3이 된 거니까 1만큼이 추가가 된 거고요. 2와 1을 기준으로 10이 된 거니까 7만큼이 첨가가 된 겁니다. V 떼고 그냥 분자수로 해석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A2, B4가 2만큼 있었는데 지금 1에 해당하는 AX, BEX를 첨가했는데요. 분자식을 보면 분자식을 임의로 XY 형태로 준 게 아니라 XEX로 주면서 A 원자수와 B 원자수의 비율이 1대2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눈썰미가 필요하죠. A 원자수, B 원자수를 1대1이라고 줬는데 여기에도 1대2였거든요. 사실 둘은 그러면 실험식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험식이 화학원 용어는 아니지만 필수 이론부터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이런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하자고 했었고요. 그래서 실험식이 1대2인 거니까 지금 이 기체도 그렇고 이 기체도 그렇고 A 원자수와 B원자수의 비율은 1대2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A원자수와 B원자수가 그냥 이 분자수를 상대값 그대로 써주면 A원자 4개, B원자 8개로 Wg인데요. 똑같은 1대2 비율로 그대로 Wg이 되려면 어차피 A원자수, B원자수는 얘랑 똑같이 1대2잖아요. 근데 그 1대2 비율을 지키면서 똑같은 Wg을 만들려면 여기서도 당연히 A원자수가 4개, B원자수가 8개여야겠죠. 1대2 비율을 지키면서 Wg인 거니까요. 물론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은 W로 바뀌어졌지만 뭐 2Wg으로 주어졌다. 그럼 여기 A 4개, B 8개였다면 2Wg이 되려면 A 8개, B 16개가 되도록 정리해주면 됩니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기출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둘 다 Wg인 거니까 1대2 비율을 지키면서 A원자 4개, B원자 8개니까요. 4개, 8개가 되도록 그러면 분자수가 1인 걸 고려하면 X가 4여야 되죠. 4와 8로 들어가야지만 이 4와 8로 들어가야지만 같은 A원자수, B원자수를 맞추면서 질량이 같은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거고요. X를 찾으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A원자수 자료가 나오죠. 이 자료도 활용을 해볼게요. A원자수가 나와 다해서 8대 15여야 돼요. 근데 계산이 편하네요. 지금 여기서 A원자수가 그대로 8이군요. 이 수치를 그대로 썼을 때 A원자 4개, 4개를 더해서 8인 거고요. 그럼 추가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7만큼 분자수가 더해진 건데 A원자수도 7만큼 더해진 겁니다. A원자수가 7만큼 더해지려면 분자수가 7인 거니까 분자당 A원자수가 1이어야 되죠. Y자리는 1로 들어가고 X자리는 4로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헷갈리니까 색깔은 좀 바꿔볼게요. 그럼 이 자리 Y가 1이고 X가 4로 들어가면서요. X는 4라고 찾았고 Y는 1이라고 찾은 상태가 됐고요. 분자식 명확하고 분자수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해 볼게요. 가와 다에서 단위 부피당 원자수에 대한 자료를 묻고 있는데 뭐 단위 A당 B, 그 A가 분모로만 들어가면 되죠. 지금 부피분의 A 원자수, 부피분의 B 원자수 이 자료를 구하라는 거죠. 오른쪽에서 정리해 보면 분자부터 정리해 볼게요. 다에서 부피당 A 원자수의 경우에는 A 원자수는 더해주면 15가 되고요. 부피는 V 떼고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10으로 계산할게요. 10분의 15이자 그럼 2분의 3이 됩니다. 이 값이 분자에 들어갈 값이고요. 가에서 단위 부피당 비원자수, 비원자수는 8이 되고 부피이자 분자수는 2예요. 지금 8을 2로 나눠주게 되면 4가 들어가는 거죠. 계산해주면 8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8분의 3,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 X몰 농도의 NaOH, 0.1몰 농도의 H2A, 0.1몰 농도의 HB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농도는 하나만 주어지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둘 이상 주어지면 관계를 활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농도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표시를 해볼게요. 둘 다 0.1몰 농도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가의 액성을 염기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여기를 염기성이라고 액성을 하나 줬고 가를 염기성이라고 준 상태에서 지금 염기 하나에 산이 2개인데요. 가와 나의 상황을 보면 가에서 나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염기의 양은 2배가 됐고 산의 양은 지금 둘이 있는데 둘 다 어쨌든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이미 염기성이었는데 그 염기성인 것보다 염기는 오히려 늘리고 산은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염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염기성인 건 확정이고 액성은 모두 주어진 상황이네요. 전체 이온수에 대해서는 8대 19로 비율 관계를 줬고요. 음이온 몰농도합에 대해서는 실제 농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원래 이제 실제 농도가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푸냐면 주어진 자료들을 이용해서 상대값 풀이를 많이 합니다. 이런 비율들을 그대로 활용해 가면서요, 어쨌든 내가 간단한 숫자로 풀이하다가 실제 농도가 하나만 있을 땐 그 실제 농도를 이용해서 쭉 상대값으로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 농도에 맞게 보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실제 농도에 맞춰서 실제 몰수를 가지고 풀이하려다 보면 계산이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숫자로 풀이하다가 마지막에 실제 농도에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실제 농도가 이렇게 여러 군데 들어있죠. 둘만 있었어도 사실은 그래도 비율 관계로 풀다가 마지막에 0.1을 맞췄을 것 같은데 지금 아래쪽에도 또 다른 값으로 실제 농도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 농도 값이 주어졌다는 걸 이게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값이잖아요. 그럼 이게 추가 정보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값이 주어졌다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값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실제 농도를 이용해서 실제 밀리몰 단위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지금 자료 정리를 할 때 일단 전체 이온수하고 음이온 몰농도가 있는데 몰농도는 당장 부피가 미지수가 2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쓰기 어려워 보이고
전체 이온수가 8대 19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이온수는 우리가 이렇게 염기성, 액성이 염기성으로 나오게 되면 과량, 즉 염기성일 때는 염기가 과량이죠. 염기가 전체 이온수에 대한 기준을 잡고 1가가 들어왔을 땐 유지가 되고 2가가 들어오면 2가가 들어온 만큼 빼줘야 돼요. 지금 2가가 H2A가 있기 때문에 H2A가 들어온 만큼 원래 NaOH가 가지고 있던 이온수에서 빼줘야 됩니다. 근데 40ml하고 20ml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40과 20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실제 농도가 여러 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기를 뭐 2, 1 이런 식으로 쓰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8대 19 비율인 거니까 이걸 이용하긴 할 건데 일단 여기서 2, 1이라고 쓴 상태에서 얘네들과 맞춰보자 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래쪽 실제 농도도 활용하기 위해서 0.1몰 농도라고 했을 때 40ml라면 0.1을 곱해서 4m몰, 여긴 2m몰이죠. 사실 2, 1이라고 쓰는 것과 크게 계산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 1이 아니라 4, 2라고 쓰고 내가 대신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정확한 밀리몰 단위로 풀이하고 있다. 이걸 인지를 해야겠죠. V1, 2V1, V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8과 19 요 자료를 활용해야겠죠. N 떼고 생각하면 8대 19인 건데요. 이때 염기, 즉 NaOH가 전체 이온수에 대한 기준을 잡고 얘는 4를 빼주고 얘는 2를 빼주게 되는데 지금 전체 염기가 가지고 있는 이온수가 2배 차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네도 차이가 나고 얘네도 차이가 나니까 자료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뭔가 미지수를 도입하기 전에 어차피 미지수를 여러 개 도입해서 연립하는 거의 핵심은 자료를 통일한 상태에서 소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미지수를 도입해서 뭐 풀이해도 뭐 괜찮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많이 하듯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료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HB는 어차피 필요 없어요. 염기성이기 때문에 NaOH가 기준을 잡고 H2A만큼 빼주게 되는 건데 지금 얘도 차이가 나고 얘도 차이가 나니까 자료 정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을 맞춰가면서 정리하는 게 좋죠. 둘 중에 한쪽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H2A의 양을 맞춰가면서 정리해도 되고요. NaOH의 양을 맞춰가면서 정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둘 비슷하게 나오게 되고요. 저는 NaOH의 양을 맞춰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가쪽을 전체적으로 2배 하는 거고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해주면 돼요. 처음에 잘 안 되면 이제 왼쪽에 쓰게 되는데 한번 써서 해보고요.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지우고 이제 머릿속으로 실전이었으면 저는 머릿속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풀기 하는 게 좋았을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쪽을 전체적으로 2배해서 일단 나하고 통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NaOH의 양을요. 2V1이 되고 여긴 80이 되고 여긴 2V2가 되고 전체 이온수는 그러면 16N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어차피 N 떼고 지금 숫자만 가지고 19대 16의 비율인 건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둘을 비교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염기로 결정된 전체 이온의 양은 같아요. 근데 지금 40에 4였으니까 80에는 8이 되는 상황인데 전체 이온의 양은 염기의 양이 같으니까 처음에 기준이 되는 전체 이온의 양은 같은 가운데 얘는 2 빼주고 얘는 8 빼주는 거죠. 그럼 둘은 전체 이온의 양이 6만큼, 정확히는 이게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니까 6밀리몰만큼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럼 집중해 보세요. 전체 이온의 양을 결정할 때 항상 과량을 기준으로 1가가 들어오면 유지가 되고 2가가 들어오면 빼주는 거예요. 염기성이라는 건 확정이고 전체적으로 2배에도 당연히 얘도 염기성입니다. 근데 NaOH가 염기로서 전체 이온의 양을 일단 기준을 잡고요. 근데 그 값이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값을 기준으로 얘는 2 빼주고 얘는 8 빼줬죠. 그럼 둘은 이온의 양이 6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3만큼 차이가 나죠. 우리가 항상 비율 관계가 주어졌을 때 실제 값에 맞게 보정을 하는 이 스케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값을 맞추거나 차를 맞추거나 합을 맞추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차를 맞추는 거였죠. 지금도 차를 맞추면 되겠네요. 둘의 경우에는 지금 6밀리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 3밀리몰, 3이 차이가 나는 거죠. N 떼고 숫자만 생각했을 때는요. 그럼 6 차이 나도록 지금 N 제외하고 숫자로 주어진 걸 2배 해주면 우리가 실제 밀리몰 단위로 썼던 이 파란색과 스케일이 맞는 겁니다. 이걸 실전에서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자꾸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 거는 이것저것 계속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면 상황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전에서 이 상황에서 얘가 차이가 나고 얘가 또 2배 차이 나니까 바로 이온수를 결정하기 어렵네요. 어차피 얘는 필요 없고. 그럼 머릿속으로 가쪽을 2배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쪽을 2배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2배가 되면 8, 2가 되면서 그러니까 전체 NaOH가 결정한 이온의 양은 기준은 똑같은데 8과 2로 6 차이가 난다. 근데 얘 2배 하면 16, 19로 3 차이밖에 안 나네?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2배를 해줘야지만 차이를 같이 맞추면서 스케일을 맞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8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로 모든 이온의 수는 16밀리몰이고요. N 제외하고 2배 해주면 되죠. 여기는 38
밀리몰이 되는 겁니다. 요 파란색 숫자들이 실제 밀리몰 단위의 몰수였기 때문에 스케일을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16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전체 이온수에서 4 빼주면 16인 거예요. NaOH가 결정한 전체 이온수가 20이 나와야 돼요. 20에서 4 빼면 16이죠. 20이 나오려면 2개로 해리하기 때문에 NaOH는 10만큼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자료 정리하면서 검산이 되겠죠. V1에 10이라면 2V1은 20이에요. 그럼 NaOH가 결정한 전체 이온수는 40mm몰. 40에서 2 빼주면 38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면 나 쪽은 명확해졌기 때문에 나 쪽에서 이 자료가 다시 의미가 있어지네요. 지금 음이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염기성인 거니까 염기가 결정한 음이온수를 기준으로 이가가 들어오면 이가가 들어온 만큼만 잘 빼주면 됩니다. NaOH에 의해서 20이라는 음이온수가 결정이 됐고 이게 기준이고요. 이가 음이온이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음이온수는 18mm몰입니다. 그럼 농도가 20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8mm몰인 거니까요. 요건 18이 되도록 그냥 요거 없애주면서 6 빼주면 되겠죠? 6 빼주면 분모에 들어가는 부피가 지금 120ml로 들어가야겠네요. 요걸 3을 18로 바꿔준 거니까요. 6 빼준 거고 밀리몰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리리터 단위로 들어가면서 120ml가 돼야 돼요. 120ml를 맞추려면 2V1 기준으로 지금 20이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100이어야 되고요. 그럼 V1 기준으로는 50이어야 되고 여기도 비슷하게 정리해 볼게요. 음이온수의 경우에는 10에서 4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관계가 없습니다. 10에서 4 빼주면 6인 거고요. 6을 맞춰주려면 분모는 50분의 3인 거니까 농도는 100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100ml 상황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100ml를 맞춰주려면 50, 40으로는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10ml가 더 필요한 거죠. V2 자리는 10으로 대응이 됩니다. 구하라는 것들은 다 구한 것 같아요. 지금 X의 경우에는 실제 부피와 실제 밀리몰 단위 몰수를 썼기 때문에요. 이건 실제 농도와 실제 밀리몰 단위 몰수를 쓸 때의 장점이겠죠. 보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5분의 1로 0.2로 들어가면서 X자리는 5분의 1로 들어가는 거고요. V1과 V2, V1이 50이고 V2가 10입니다. 이것도 5분의 1이 되네요. 여기도 그대로 5분의 1. X가 5분의 1이고요. V1분의 V2도 5분의 1인 거니까 곱해주면 25분의 1이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적관계 문항이죠.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항상 상태를 보면서 기체가 아닌 것들이 끼어 있으면서 함정이 되지 않았나 확인해야 되고요. 개수들의 상황을 보면서 개수가 하나 주어지는 건 의미가 없지만 둘 이상 주어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1대2로 개수가 B와 C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어진 거고요. A만 개수가 빠져 있습니다. A기체에 5Wg이 들어있는 용기에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일정한 가운데 B를 늘려가는 형태의 첨가 유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응 후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 주어져 있어요. C의 양과 전체 기체의 양에 대한 건데 이게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이 주어지는 바람에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됐네요. 이런 첨가 유형 문제는 항상 우리가 당량점을 찾아야 되고 당량점만큼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당량점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당량점을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인 게요. 당량점에선 A와 B가 모두 반응해서 C만 존재하는 상황이 될 텐데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 1이다. 그럼 C의 양과 전체 기체의 양이 같다는 거니까 여기엔 C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당량점이라는 걸 그냥 알려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4W 위치가 당량점인 거니까 4W가 당량점. 그러면 W는 당량점 이전, 6W는 당량점 이후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문제를 너무 편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 지금 개수 B와 C는 1대1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상대값으로 들어가 볼게요. W, 4W, 6W인데 이 4W가 당량점이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몰수의 상대값으로 분자수의 상대값으로요. 그냥 1과 4와 6이라고 해주면요. 여기서 당량점으로 4만큼 다 반응하는 거죠. 당량점 이전엔 B가 한 개 반응물일 테니까 여기는 1만큼 반응하는 상황이 될 테고요. 여기는 당량점 이후에는 B가 그냥 남는 거죠. 4W가 반응했을 때가 당량점인 거니까 그 이후로도 더 반응하진 않습니다. 4만큼만 반응하고 B는 남는 상황. 이렇게 B에 대해서 상대값을 써준 건 B와 C가 1대2로 반응한다는 걸 활용해서 C의 양도 상대값으로 잘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B가 1만큼 반응했으니까 C는 2만큼 생성이 돼요. 지금 1대2로 반응하는 거고요. 2가 생성이 된 상태에서 위쪽의 전체 기체의 양은 지금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 관계로 주면서 이것도 좀 편해진 게요. C가 2만큼 생성됐다고 했을 때 전체 기체는 8인 상황이고 이 아래쪽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지금 4 반응하면 C는 8만큼 생성이 되는데 이게 전체 기체의 양으로 8이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x도 그냥 미리 구해볼게요. 그럼 x의 경우에는 c의 양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8만큼 생성된 거에서 그대로인 거고, 전체 기체 양은 여기서는 8만큼 있었을 텐데 여기로 넘어가면서 b가 2만큼 더 쌓이는 거죠. b는 4가 당량점인 거고 추가로 2가 들어갔으니까요. 8에 2를 더해주면 10이 되면서 8분의 12자 4분의 5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정리가 된 거고, A와 C의 분자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분자량 자료는 지금 질량 자료로 A가 5Wg이 있었는데요. 당량점까지 B는 4W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질량비가 이미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질량의 비율이 5대 4대 9로 반응하는 거고, 이걸 개수비이자 몰수비로 나눠주기만 하면 분자량비가 나오는 상황이죠. 우리가 분자량비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비를 개수비로 나누면서 정리가 되는데, A와 C에 대해서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나왔으니까 그냥 개수비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 A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A를 찾는 건 정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는 뭐 이런 첨가 유형 문제가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만 봐도 찾을 수가 있죠.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해서 우리가 첨가 유형에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당량점까지 가는 동안 전체 기체의 양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전체 기체의 양이 유지가 되는 건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당량점까지 전체 기체의 양이 유지가 되다가 그 뒤로 커지는 건데, 처음에 A가 A몰만큼 있었고 B를 쭉 넣으면서 B는 소모가 되면서 A가 C로 바뀌죠. 당량점엔 C몰에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일반하면서 자료 정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A몰의 A가 B몰의 B와 반응해서 당량점에서 C몰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당량점까지 가는 동안 뭐 증가할지 일정할지 감소할지는 A와 C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B는 들어가도 한 개 반응물로 모두 소모가 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건 A와 C가 같았다는 거고요. 뭐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 8과 8 자리만 보면서도 A와 C의 개수가 같은 거니까 이 자리를 2라고 바로 찾겠죠. 그리고 2라고 찾고 나면 2대 1대 2의 상황에서 분자량은 A와 C만 놓고 보면 5대 9로 정리가 됩니다. X는 4분의 5인 거고요. A와 C의 분자량은 5분의 9인 거니까 5가 약분되면서 4분의 9, 답은 나온 상황이고, A의 개수 구하는 걸 좀 다른 방식으로 찾을 때는요, 보통은 이제 이런 첨가유형 문제는 여기도 중요한데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가 같지 않았으면 이 처음 시작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자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A가 있었고 당량점까지 B가 얼마나 들어갔고 당량점에서 C가 얼마나 생겼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개수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이는 3W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거의 3분의 1만큼 여기서 차이가 생길 거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전체 기체의 양은 8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도 굳이 찾는다면 8이고요. C의 양은 0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8만큼 있었는데 이게 A에 대한 거고 초기엔 A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당량점까지는 B가 들어가는데 B가 4만큼 들어갔고 A가 8이 있었고 B가 4만큼 들어갔고, 당량점에서는 전체 기체량이라고 했지만 이게 C죠? C가 8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A가 있었고 당량점까지 B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당량점에서 C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셋을 보면서 2대 1대 2로 반응하는구나, 뭐 개수를 2대 1대 2라고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말로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양적 관계 문항 치고는 너무 쉽게 나와서 자료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서요,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나온 상황이었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평가원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킬러 문항이라고 할까요? 이 고난도 문항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난이도는 어느 정도는 낮아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9번, 20번 중화반응과 양적관계 문항들도 좀 편하게 출제가 됐고요. 이번엔 1, 2, 3페이지 문항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선가 풀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면서 뭐 시간 관리도 좀 편하셨을 것 같고, 좀 편하게 그래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요 좀 편하게 풀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코드 넘버 6, 우리가 코드 넘버 3 강좌가 오픈이 될 때 같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올 거예요. 코드 넘버 6 강좌와 교재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25학년도 화학원 6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